자, 반갑습니다. 자, 어느새 이제 2학기가 시작됐습니다. 자, 2학기에서는 국산, 역사는 조선시대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뭐 특이 진도를 가지고 있는 학교들은 있겠지만, 그걸 다 일일이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선생님은 순서대로 지금 현재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3학년들은 이제 9월, 10월 두 달을 열심히 공부하고 나면 이제 원서를 쓰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아직까지 좀 내 성적이 내가 원하는 곳에 갈기에 조금 불안불안하다 하는 또 학생분들이 계시면 이제 지금 남아있는 중간하고 기말이 남아있으니까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알았죠? 그래서 내신을 조금이라도 어느 과목이라도 소홀히 하지 말고 이 두 번 남은 시험에 내 모든 걸 건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해보시면 또 11월 이후에 원서를 쓸 때 또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원서를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다시 이제 2학기가 시작됐으니까 또 선생님하고 열심히 달려봅시다. 그래서 선생님도 선생님 능력이 되는 한 열심히 또 강의를 또 만들어서 올려서 또 여러분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봅시다. 자, 조선의 우리가 건국되는 과정까지 했습니다. 이게 시험에 나왔었죠. 그죠? 조선 건국의 과정을 잠깐 살펴보고 가면 위화도 회군을 통해서 이성계와 신진사대부는 정치적인 기반을 마련합니다. 그 다음 과전법을 실시합니다. 과전법이 무엇이었냐 하면 권문세족의 땅을 모두 몰수해서 신진사대부들에게 나누어주는 과정이었어. 그죠? 자, 그래서 이 과전법을 통해서 경제적인 어떤 실권도 다 장악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루어진 게 조선의 건국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건국의 되어져 있는데 개인의 유교적 지식이나 교양이 점차 중시되는 그런 사회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별말 아닌 것 같지만 조선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글입니다. 고려 사회는 귀족, 즉 핏줄이 중요했어요. 그죠? 타고나는 문벌 귀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구성하고 있는 요소가 굉장히 컸는데 조선으로 넘어오면서 내가 평민이지만 과거 시험을 통해서 내 능력을 가지고 위로 성장할 수 있었던 거야. 그래서 고려시대하고 조선시대를 비교하자면 좀 더 능력 위주의 사회가 조선시대의 사회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려시대 때는 불교를 굉장히 권장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불교로 인한 나쁜 점들이나 타락하는 점들, 절이 부정부패하거나 이런 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조선에서는 불교보다는 유교를 훨씬 더 강조하는 그런 사회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선 사회는 개인의 능력과 유교를 중시하는 사회였구나라고 우리가 포인트를 잡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각 왕들의 업적을 갈 건데요. 각 왕들의 업적은 시험에 꼭 나옵니다. 무조건. 자, 시험에 꼭 나옵니다. 자, 태조의 정책 되어져 있는데 태조는 이성계죠. 그죠? 이제 조선을 세웠다. 그죠? 자, 그래서 조선 건국하고 나서 한양 천도입니다. 자, 그래서 한양으로 수도를 천도하고 나서 성리학을 우리가 국가의 통치 이념으로 가져가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성리학이라는 건 뭐냐면은 성리학이라는 거는 유교 질서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국가를 다스리겠다. 그래서 왕도 정치를 추구하겠다라는 말 나오죠. 그죠? 왕도 정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왕이 자신의 어떤 덕을 가지고 신하들의 의견을 잘 받아들여서 정치를 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태조 이성계 때는 굳이 그런 거 없습니다. 일단 포인트는 뭐야? 조선 건국했다. 그리고 한양으로 수도 옮겼다. 그 다음 성리학이라는 것을 받아들였다.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잘 안 물어봐. 이성계는. 이성계는 잘 안 물어봅니다. 자, 그럼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아이들 누구누구야? 자, 태종. 태종 시험에 잘 나옵니다. 태종의 업적은 두 가지. 이 사람은 왕권 강화가 가장 목표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자기 무조건 왕권 강화야. 국왕 중심이야. 왜 우리가 얘가 왕권 강화를 계속해서 강조하게 되었냐 하면 태조 이성계 때는 이성계는 장군이었으니까 조금 아는 게 없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머리를 돌리는 거는 정도전이라고 하는 신진사대부들의 어떤 지식을 도움을 많이 받았어. 그러다 보니까 신하들에게 의해서 결정되는 사항들이 많았던 거지. 특히 정도전이라는 사람이 미치는 영향력이 굉장히 컸던 거야. 그래서 태종 이방원 때는 그런 것들을 모두 다 없애고 오로지 강력한 왕권을 중심으로 하는 체제를 만들고자 했던 거지. 그래서 의정부의 기능을 약화시켰다라는 말이 나온다, 그죠? 그래서 의정부의 기능을 약화시켰다라는 게 뭐야? 바로 관리들의 기능을 약화시켰다라는 거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병을 없앱니다. 그래서 군사는 오로지 왕만 가질 수 있어. 그러니까 신하들은 가질 수 없다라는 거지.
그 다음 호패법이라는 것을 실시해서 정확하게 호패가 뭐냐면 주민등록증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집에 몇 명이 살고 소는 몇 마리 키우고 돼지 몇 마리 키우고 이런 어떤 그 사람들의 자세한 어떤 신분적인 것들을 다시 조사했다라는 거야. 그걸 왜 다시 조사했겠어? 세금을 걷기 위해서였겠지. 그지? 그래서 태종의 모든 목적은 왕권 강화다라고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태종의 모든 목적은 왕권 강화인데 그 왕권을 강화하려고 어떤 정책을 했냐면 일단 대표적인 게 사병철폐하고 호패법 실시야. 사병철폐와 호패법 실시. 그지? 그리고 의정부의 기능을 약화했다라는 말들 좀 하나 봐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종. 세종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훈민정음이 창제됩니다. 그죠? 그래서 집현전을 설치해서 어떤 우수한 학자들과 토론회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했고 그리고 이제 왕권 강화보다는 신하들의 말을 경청하려고 노력을 했단 말이지. 자, 그러다 보니까 의정부의 권한을 굉장히 강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다. 의정부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자, 그리고 경련. 경련이라는 것은 토론회. 학자들을 불러들여서 그런 경련, 토론회를 많이 개최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태종 때는 왕권 강화를 목적으로 했다면 세종 때에는 신하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는 쪽으로 제도들이 많이 다시 바뀌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집현전도 경련도 똑똑한 신하들을 고용해서 그런 신하들로 하여금 토론을 하고 제도를 만드는 거죠. 그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조 때는 다른 건 필요 없고 직전법. 직전법 기억하시면 됩니다. 직전법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앞에 토지제도로 뭐가 있었냐면 과전법이라는 토지제도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가전법이라는 토지제도는 뭐였냐면 건문세족의 땅을 몰수해서 신진사대부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었잖아. 그지? 그래서 우리가 막 땅을 신진사대부면 누구에게나 다 땅을 나눠줬어. 그러다 보니까 직전법이라고 이제 토지를 바꿀 수밖에 없었던 거야. 왜? 토지가 자꾸 나눠주다 보니까 모자라. 그래서 이제는 신진사대부들하면 모두에게 땅을 나눠줬던 과전법 말고 신진사대부 중에서 관직에 있는 사람에게만 땅을 주겠다라고 하는 토지제도로 바뀐 거야. 왜냐면 토지가 부족하니까. 그게 직전법이야. 알겠죠? 그래서 현직 관리에게만 땅을 나누어 주겠다. 그래서 세조 때 직전법 실시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성종 때는 경국대전의 완성입니다. 시작이 아닙니다. 경국대전의 완성. 자,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음 영상에서는 조선시대의 어떤 정치 제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오늘은 지금 조선이 건국되는 과정과 조선의 왕들의 업적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조선의 어떤 제도들, 정치적인 제도들까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